사랑은 항상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온통 소란스러울 때 오직 당신에게만 머무는 그 조용한 시선 속에서 사랑은 비로소 말을 건넵니다.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들을 눈빛은 담아내고 심장이 숨기려 애쓰는 진실을 드러내곤 하죠.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시선은 변합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오래 머물며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사랑의 진실을 드러내는 눈빛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사랑의 신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아주 잠시 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서 우리는 그 침묵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움찔하거나 황급히 시선을 돌리지 않는 그 순간, 그 길어진 시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부주의도 아니죠. 그것은 자신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 모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자연스럽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는 그 방식 속에서 비록 입술은 한 번도 확인해주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윤곽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이끌릴 때 그 유대감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바로 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나 겉모습에 대한 일시적인 심취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들의 눈은 고요해지고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마치 시간이 그 찰나의 순간으로 압축되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런 시선은 다릅니다.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당신 위에 부드럽게 머뭅니다.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존중과 경외감으로 당신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길어진 눈맞춤은 뇌에서 애착과 감정 조절에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시선이 본질적으로 연결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어머니와의 눈맞춤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눈맞춤은 감정을 동기화하고 신뢰를 깊게 하며 친밀감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본능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눈을 맞추고 그 시선을 잠시 유지할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들은 당신과 깊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이 놓인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시선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서둘러 벗어나려 하지 않고 꾸준하며 열려있고 온전히 그 순간에 머뭅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문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와 교감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은 그 에너지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에는 감정적인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이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 혹은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눈빛은 훈련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순간적인 항복의 표시가 됩니다. 입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더라도 눈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시인하고 맙니다. 갈망, 알아봄, 조용한 경외심 같은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의미를 넘어 깊은 관심과 감정적 몰입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시선을 들켰을 때 황급히 눈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시선이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몇 번이고 다시 당신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초점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그들의 눈은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한 신뢰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길어진 시선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은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것이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고요함 속의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보여지는 경험은 드뭅니다. 그것은 요구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그저 기다리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선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감정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눈빛이 이미 첫 번째 장벽을 허물고 말없는 친밀감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감은 처음 느끼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웃음이나 다른 행동으로 그 순간의 어색함을 깨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시선에 담긴 긴장감은 감정의 무게를 증명하는 증상이며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억제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커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조각처럼 새어나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눈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탄의 시선뿐만 아니라 미묘한 보호의 시선으로 상대를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따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편해할 때, 피곤해할 때, 당신의 미소가 아주 잠시 사라졌을 때를 알아차립니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에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와도 비슷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공감 능력입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만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당신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눈에서는 죄책감이나 취약함의 순간적인 떨림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순간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에게는
그런 종류의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끌어당기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불안한 곁눈질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감 있고 의도적인 교감으로 발전합니다. 감정이 자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성장합니다. 그 발전의 과정 자체가 그들의 감정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연대기인 셈입니다. 당신은 사랑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따라잡기 훨씬 전에 그들의 눈이 먼저 그 말을 해줄 테니까요. 사실 사랑은 종종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물렀던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종류의 연결을 경험할 때 당신은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끄럽거나 압도적이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은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위해 잠시 멈추었으며 늘 앞으로 나아가기 바쁜 세상 속에서 당신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런 고요함과 깊이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눈을 통해 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졌지만 아직 그 말을 꺼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은 종종 그들을 배신합니다. 말은 경계할 수 있고 몸짓은 통제할 수 있지만 눈은 가공되지 않은 정직함으로 말합니다. 눈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허락이나 예행 연습 없이 심장이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버립니다. 눈 주위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들은 너무 빨라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지만 깊은 감정적 투자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꾸며낼 수도 완전히 숨길 수도 없습니다. 미세 표정은 0.5초 이내에 나타나는 짧고 비자발적인 얼굴 표정으로 진정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무심한 관찰자는 종종 이를 놓치지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에 담긴 부드러움, 동공의 팽창, 눈썹의 들썩임, 혹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아주 작은 미소 같은 것들을 감지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신호는 눈의 미묘한 행동들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당신 앞에서 살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거나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과 같은 뿌리에 기반합니다. 뇌는 즐거움과 유대감과 관련된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가벼운 급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결과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해도 눈빛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동공 확장은 또 다른 명확한 지표입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적 흥분과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차분하거나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에 당신을 바라보면서 동공이 확장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이 반응은 뇌가 감정적 또는 낭만적인 관련성을 인지할 때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의 동공이 당신 주위에서 확장된다면 그것은 종종 그들이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 표정은 눈 주위 근육의 미묘한 변화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연결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아낄 때 그들의 눈빛은 결코 날카롭거나 방어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따뜻하고 열려 있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음과 감정적 투자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그 경험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애정을 느낄 때 이쪽 눈꺼풀이 살짝 이완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긴장하는 대신 부드러워지고 초점은 좁고 친밀해집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바라봄을 넘어서는 감정적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신경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관심이 조용한 존재감처럼 당신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흥미롭게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얼굴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단서를 추적하고 당신의 표정을 살피며 당신의 반응을 주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현실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종종 억제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쳐다보다가 황급히 눈을 돌리는 것을 포착할 수도 있고, 당신이 말할 때는 그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대화가 중립적인 주제로 바뀌면 시선이 풀리거나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 안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무언가를 끌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진실은 항상 대화의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웃음 뒤의 잠시 멈춤 속에서, 의미 있는 시선이 오간 뒤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얼굴 윤곽을 좇는 그들의 눈길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순간들이 진짜 감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취약함의 순간적인 반짝임, 짧게 스쳐 지나가는 갈망의 섬광. 이 모든 것들은 입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이것의 심리학은 진화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며 우리의 뇌는 감정 정보를 읽기 위해 얼굴, 특히 눈을 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눈 주변은 얼굴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선, 동공의 움직임, 근육의 활성화 등 미묘한 변화를 통해 안전, 이협, 관심, 사랑,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사랑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보여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 시각적 단서들을 감정적 이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칠 때입니다. 그 갈등은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들의 시선은 너무 오래 머물다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깊은 애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 감정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인 것이죠. 누군가를 아끼지만 아직 그 말을 할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눈은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집니다. 사랑의 무게와 그것을 드러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말입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속도조차 감정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나 깊이 집중할 때 눈을 덜 깜빡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에 완전히 몰입하여 눈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거의 깜빡이지 않으며
꾸준히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종종 감정적 매혹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관여하고 온전히 존재하며 완전히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미묘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의심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공 확장, 부드러운 시선, 올라간 눈썹, 짧은 곁눈질, 집중된 관심 등 여러 미세 표정들이 일관되게 나타날 때 그것들은 하나의 분명한 감정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깊이 느끼지만 아직 그것을 말할 용기를 찾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눈에서 그런 에너지를 감지할 때 그 따뜻함과 고요함, 그리고 연약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고백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눈이 말하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소음과 방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눈은 사랑이 여전히 진실을 속삭일 수 있는 마지막 정직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워진다면,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당신을 지켜본다면, 당신이 말할 때 눈을 더 느리게 깜빡이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더 집중한다면 그들의 침묵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 진짜이고 희귀하며 진실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명확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웅장한 제스처나 유창한 고백으로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사랑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통해, 즉 일관된 보살핌의 패턴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지만 아직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미묘하지만 명백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적 투자를 말해주는 조용하고 꾸준한 리듬으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스케줄, 습관,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은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 곁에 나타나는지, 당신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진정시키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방식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연결의 순간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일부러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별일이 없는데도 당신 근처에 있을 핑계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감정적 우선순위에 의해 움직이는 선택들입니다. 일관성은 숨겨진 애정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종종 신뢰성을 통해 표현의 출구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방법을 찾아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며 당신이 애써 숨기려 할 때조차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더라도 당신의 감정적 신호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세심한 관심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곁에 나타나 줌으로써 굳이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쌓여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꾸준함을 통해 스며드는 깊은 유대감 말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들이 작은 희생을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계획을 바꾸고 불평 없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당신의 하루에 대해 듣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태워다 주기 위해 더 먼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관한 무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사소하게 중요했던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이러한 작은 희생들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들은 심리적인 일치, 즉 당신의 행복이 그들 자신의 행복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적 일관성은 애착 이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면 신경계는 상대방의 필요를 애측하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감정적 조율을 통해 스트레스나 불편함의 징후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려는 오랫동안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행동이 결국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특히 불편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시간과 생각, 그리고 존재감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애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핵심 신호는 그들이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선언되지 않은 사랑은 종종 유연성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부드럽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침묵에 인내심을 갖게 되며 당신이 벅차 보일 때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들은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 적응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보살핌의 한 형태이며 감정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들이 당신의 감정 패턴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움츠러드는지 알 수도 있고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힘든 거 알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노래를 보내주거나 안부를 묻거나 그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스처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위해 당신을 감정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종종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 속에서도 비난 없이 당신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즐거울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엉망일 때 당신이 최고의 모습이 아닐 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위한 공간을 지켜줍니다. 사랑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감은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두르거나 과시하는 종류가 아니라 존재감과 인내심을 통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종류의 사랑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 그들은 한 번 말하고 당신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가장 작은 방식들로 행동을 통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말을 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그 말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행동의 구조 속에 자리 잡습니다. 시선, 몸짓,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연약함을 대하는 방식 속에 짜여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말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연약한 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 두려움, 약점의 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시오.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랑은 종종 당신이 최고의 상태가 아닐 때, 불확실하고 부끄러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의 거절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거의 본능적인 보살핌으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조롱하지 않고 당신의 과거사나 실수를 무기 삼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유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음을 열 때 무언가 섬세한 것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답을 재촉하지 않지만 당신을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에서만 비롯되는 일종의 감정적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치거나 바로잡거나 심지어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멀어지는 것이 더 쉬울 때 현재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멀리 있을 때 가까이 머물고 당신이 벅차할 때 부드러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당신이 혼자 설 수 없을 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충실함은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의를 끌지 않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곁에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면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이 내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충실함은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어떻게 변호하는지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알리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단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험담을 차단하고 잘못된 추측을 바로잡으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화로부터 거리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당신의 평판은 중요하고 당신의 안녕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감정적 안전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유발 요인을 피하고 당신이 연약할 때 말투를 조절하며 당신이 무심코 공유했던 트라우마, 두려움, 경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고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그것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치게 한 것들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결코 그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억 속의 목록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에 대한 그들의 보호가 훨씬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 감정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백이 당신에게 압박을 주거나 삶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이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불확실성과 복잡함,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런 종류의 자제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대담하고 표현적이며 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은 조용합니다. 때로는 자제력 뒤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알려지고 싶은 자신의 욕망보다 당신의 타이밍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규율이며 충동을 넘어 성숙한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항상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삭이고 당신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며 당신의 마음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방식 속에, 결코 언급하지 않는 충실함 속에,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존재합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누가 곁에 있어주나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 누가 곁에 머물러 주나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침묵, 당신의 슬픔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설령 그들이 결코 말할 용기를 찾지 못하더라도